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서울경제TV 이주연입니다. 오늘 돈벌이 스탁 시간은 설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던 투자를 하던 어떤 기준을 좀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정글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굉장히 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가, 어떤 시장과 어떤 상황에 어떠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목시켜야지 승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할 건가?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중장기 투자, 기업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는 아니지만 이제 트레이딩,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중장기 투자, 그 다음에 스윙, 단기, 단타, 스케일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하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몇 년, 10년, 20년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 투자하면 대략 한 3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중장기 투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가치 투자는 뭐냐? 재무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을 보고 그 기업이 업종 대비해서 아니면 그 실적 대비해서 아니면 자산 대비해서 싸냐 비싸냐, 지금 현재 가치가 싼 종목들을 사놨다가 적정한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파는 것을 보통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산업과 섹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업과 섹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시점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미디어라든지 이런 은행이라든지 시장이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경기 침체가 오는 시점,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어떤 산업들이 이러한 시장에, 그러니까 하락장이죠. 하락장이었고 이제는 바닥을 잡아가는 상황인데, 이런 고금리 시대에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지면 마진이 높아진다, 이게 아니라 결국 이자를 갖다가 수입으로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의 이자를 내고 있었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때 한 달에 100만 원을 냈다고 합시다. 1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3%가 아니라 이게 이제 6%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200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 장부에는 수입으로 찍히던 게 1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마진이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예금도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예대 마진 이런 부분들은 변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커지게 되는, 크게 보이는, 굉장히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에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장기 투자는 시간을 길게 두고 가기 때문에 역시나 뭐 좋은 종목들,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하면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는 상승장에 뭐 상승 종목에 눌림이 나올 때마다 물타기를 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불타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내릴 때 사는 거를 물타기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 사는 게 이제 불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타기를 해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치 투자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거고요. 싼 주식을 사서 다시 적정 주가가 왔거나 아니면 더 비쌀 때 판다든지 어떤 산업이 장기적으로 미래에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2차 전지라든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다. 아니면 전반적인 생활의 환경이 바뀌어서 모바일 폰이 누구나 다 가지게 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어떻게 게임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게임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든지 예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화장품, 우리나라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국산 화장품을 중국 사람들이 막 쓸어 담아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화장품 섹터들이 실적이 엄청 좋아지면서 앞으로 화장품 섹터가 크게 전망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 섹터적인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어떤 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 먼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긴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로 중장기 투자고 이런 투자를 할 때 이제 보통 분할로 이제 접근한다 해서 분할 접근이라고 적어놨고요. 자, 스윙이라든지 단기 단타 스캘 이거는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결국 스캘핑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사서 여기서 조금 수익이 나면 파는 경우고 단타 역시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단기 같은 경우는 오늘 사서 뭐 3, 4일 안에 팔고 스윙 같은 경우에 오늘 사서 뭐 1, 2주 안에 팔고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이 틀릴 뿐이지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그 부분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사고 파느냐 주식을 돈 벌려고 사고 파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중장기 투자도 뭐다? 매매다.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이고 스윙이나 단기나 단타 스케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만 시간적인 접근이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스윙이라든지 단기 단타 스케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중요한 부분들 저는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뭐 길게는 뭐 한 달, 정말 길게는 뭐 한 2달 정도 이렇게 석 달 정도도 보는데 2-3달 정도를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재료가 될 거예요. 어떠한 재료로 이 종목이 추후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술적인 분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재료가 각광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윙 종목들을 볼 때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기나 단타 스케일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가 붙었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가 단타나 스캘핑 혹은 단기로 이렇게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승부를 본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거나 손절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어떤 시점에 파느냐. 굉장히 내가 사자 말자 올라가거나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 되는 거면 오늘 사서 올라가 주거나 내려가 주거나 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근접하게 이 타이밍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중장기 투자든 스윙이든 단기든 뭐 이렇게 단타든 간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일 아니면 미래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내가 단기로 오늘 사서 오늘 종가에 사서 내일 시세가 나온다. 내일 그러면 아니면 단기라면 뭐 2, 3일 안에 3, 4일 안에 이렇게 시세가 한번 위로 솟아주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바로 저는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빠르지 않고 느릿하게 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가 되는 종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종목들의 특색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뭐 기간 조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타이밍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특정한 기간 조정이 동반되어야지 바로 시세가 또 나오는 타이밍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기간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추후에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정말 바쁘고 이 HTS나 MTS를 계속 보고 있을 상황이 안 되고 여력이 없다. 그러신 분들께서는요, 이 뭐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투자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변동하는 데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수익을 뭐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라든지 단타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자기 성향에 맞는지를 찾으셔가지고 그 성향에 맞는 부분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 투자도 하면서 그리고 단기 투자도 병행을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투자냐 아니면 투기냐 이게 아니라 결국 그냥 다 똑같은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회피하느냐 약간 그런 차이가 있지만 뭐 결국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를 하던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뭐 매매적인 타이밍도 필요할 거고 뭐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뭐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겠지만 저는 첫 번째는 시장을 분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을 먼저 분석하세요.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러면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 이제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산업을 보고 거기서 이제 섹터, 종목 이런 식으로 추려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저는 이게 이제 뭐 탑다운 방식이 아니더라도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의 성격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할 때는요.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이 이런 종목 저런 종목 그동안 내려와 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막 시세가 막 터져요. 그러면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하면서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거든요. 그런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승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비중을 좀 늘려서 베팅을 하고, 아니면 종목을 조금 더 과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종목을 좀 더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 할 거고요.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결국은 리스크를 갖다가 시장의 방향을 알게 되면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의 방향성,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쭉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지금 어떤 섹터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지,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항공주들 지금 전부 올라가고 있죠. 여행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 카지노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한한령 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부터 판호 발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컨텐츠 관련주들, OTT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해가고 있고, 또 뭐 챗 GPT라는 부분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그러한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어떠한 큰 이슈 하나가 종목이나 섹터들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재료나 이슈가 시장을 좀 끌고 가다가 이게 좀 식상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또 새로운 재료가 발생이 되고 그런 재료들로 돈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슈는 과연 무엇인지 이걸 꼭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시장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방송 보시면 항상 뭐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같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섹터들이 지금 뭐 AI 관련주들이 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나요? 그냥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장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나, 변곡점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느냐, 저항권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베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떤 섹터들이 올랐고 하락을 할 때는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양지사라든지 품절주들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간다든지,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들만 간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시장을 방향성을 어떻게 보는지 요거 얘기 드리고,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죠. 방송 보시면 된다고. 도너리 스탁 여러분들 애청하시면 됩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얘기하는데 그거 애청하시던지 아니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어떤 섹터들, 어떤 뭐 이슈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키움증권을 쓰다 보니까 키움증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쓰는 MTS라든지 스마트폰으로 보시죠. 다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에도 이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수익을 말하다에서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뭐 들으신 분들은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좀 들으시고요.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굉장히 또 새로운 내용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이게 이제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초록색 라인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나는 모른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뭐 2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차트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평균선이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일 이평선과 이 120일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배열이란 뭐냐 하면 위에가 60일선, 그 아래가 121선. 그러니까 요 위에는 또 뭐 21선, 뭐 11선, 요게 이제 정배열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60일선이 위로 올라가 있고 121선이 따라가면서 요 이격이 요렇게 지금 벌어져 있죠. 벌어져서 이게 이제 맞닿지 않습니다. 그죠? 맞닿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이 60선을 하회하고 120선도 하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성격은 이게 이제 평균치기 때문에 주가를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약간 후행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후행성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나옵니다. 62평선이 122평선을 이렇게 크로스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60선이고 이게 121선인데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하는데 60선과 121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추세가 하락으로 꺾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는 방법 중에서 아까 방향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시장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방향을 찾지 못할 때는 조금 조심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 이때부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느냐 알 수 있냐? 이거 한번 봐보세요. 61선과 121선이 데드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역배열로, 아까 정배열의 반대죠. 60선이 아래에 있고 121선이 위에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그 아래에서 하향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죠. 계속. 이게 바로 방향이, 올라가던 방향이 아래로 꺾였다. 우리 방향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죠.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 다 지나간 차트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얘기 못해?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서울경제에 있을 때 3200포인트였죠. 3200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요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이 3200포인트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깨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결국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움직인 이후에 이동평균선들이 후행을 하면서 따라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사이클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뭐 이때 한다 했다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깨지면 추세가 하락으로 꺾일 겁니다. 그러면 2400까지는 최소한 내려갑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96,000원 갔을 때 조정이 나올 때도 시장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리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편안하게 내려오는 거는 사고 올라가면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정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다가 이때부터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얘기 드렸죠. 이때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뭐 시장이 뭐 2,400 간다니까 네가 무슨 전문가냐부터 해서 욕을 참 많이 먹었는데, 요때 당시에 뭐 4,000 간다, 뭐 3,500 간다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은 막 칭찬 많이 들으셨죠. 근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면서 계속 내려왔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2,400까지 내려온다 했는데 2,250 이하로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은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22년도부터 2300 이하로는 중장기 종목들은 싼 종목들 담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바닥을 잡아갈 겁니다. 차트적인 부분도 뭐 충분히 빠진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시장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시장이 왜 꺾여 내려왔는가를 알면 왜 바닥을 만들 건지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뭐 고용 지표니 뭐 PPI니 뭐 이야기들 뉴스 있을 때마다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잡음이에요. 잡음.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잡음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부분,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렸는가라는 거는 결국 물가예요. 물가. 이때 막 이야기 나온 것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는 계속 치솟고 금리는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혀갖고 계속 올라가는 거, 그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고, 리세션은 뭐예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물가가 잡히게 되면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이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요번에 이때 시장 2020년도부터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뭐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때 뭐 헬리콥터 머니니 뭐 이런 얘기들 막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뿌렸는데도 물가가 그때 당시에는 뭐 글로벌적인 상황상 별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왔던 얘기가 공급 과잉, 뭐 이런 이슈들이었거든요.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세계 공장이 물건을 막 찍어냈고, 아마존이라는 이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또 가격의 경쟁을 또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18년도까지 200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중간에만 한번 살짝 올리려고 하다가 뭐 더블딥 나오니 어쩌니 해갖고 금리를 안 올렸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렸단 말이에요. 왜? 물가가 안 오르니까. 금리를 굳이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경기 좋고 기업들 뭐 다우지수 미국장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이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굳이 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치솟으니까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 물가를 잡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이 금리 사이클이 드디어 도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인, 이유, 뭐 같은 말이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 물가예요. 물가,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월달, 11월달 CPI 지표 나오면서 물가가 2달 연속 꺾이고, 요번에 12월달 거 나오면서 3달 연속 꺾인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용이 뭐 너무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업률 낮으면 물가만 잡히면 경기 엄청나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짜잘한 것들, 핵심은 바로 물가였다. 그 물가가 잡히면 시장은 하방 경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CPI가 뭐야, 뭐 물가 지표 뭐 이런 거. 근데 뉴스를 보면 사실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되고, 만약 그런 거에서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 그냥 이 차트만 보고 60선과 121선만 여러분들이 알면 상승 추세 중이구나. 그죠? 여기서는 뭐예요? 하락 추세 중이구나. 아시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60선과 121선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해요. 이런 지점 부근에 있는 거예요. 물론 박스권으로 주가가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 60선과 121선이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 났다, 데드 크로스 났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상을 뭐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해서 천천히 올리고 한 2번 정도 올리고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듣도 보도 못한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하는 시점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저쪽처럼 박스권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증시가 언제로 돌아왔어요? 2019년도, 그죠? 이 종목들도 대부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점 매수 기회로 제가 활용을 해라라는 게 그냥 뭐 감이 아니라 이런 뭐 분석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121선이 따라서 올라가고 20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게 되면 아, 이제는 상승 추세구나.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박스권으로 저점에서 어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박스권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빠졌으니까.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장이 하락하는 요인이 사라져 간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쏠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요때 제가 2일날이었나요? 2일날 첫날 출연을 해가지고 도너리스탁에 이제 6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겁은 줄 텐데 겁먹지 마라. 시장은 정말 괜찮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증시가 이렇게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아까 전에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앞에 10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 이런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면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이런 기술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이때 잔뜩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도 외국인들이 잔뜩 들어왔었어요. CPI 지표가 꺾인다는 걸 알고. 그죠? 그리고 이때가 뭐 환율이 1,400원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시가 저점 구간에 놓이니까 반등이 나오더라. 증시가 올라와서 이 고점 구간에 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를 예로 들어보죠. 올랐다가 내렸습니다. 그죠? 이거를 올랐다 내리는 거 하나의 파동이라고 그래요. 요 고점의 변곡점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주가가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시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우와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환율 1,400원이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1달러 주면 1,400원 주는데 좋다 하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주식들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앞에 전고점이야. 이게 저항자리네.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앞에 저항이 보이면 이런 데서는 내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저점이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주식을 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증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하루하루 뭐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큰 그림을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제가 도너리스탁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증시가 5일선 아래로 밀리면 5일선 아래로 쭉 타고 이렇게 밀리는 경향들이 있고 5일선 위로 올라타게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도 올선 깨지고 나서 쭉 밀려 내려왔죠. 여기 올라타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왔죠. 제가 며칠 전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여기 앞에 저항자리잖아요. 저항자리. 저항자리니까 그 올선 올라타던 게 올선에서 여기 지금 올선 살짝 깨려고 하네. 단기적으로 또 설 연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 항상 명절을 앞둔 주에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롱 위켄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들이 되지 않겠냐. 큰 방향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방향까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또 시장이 약간 시장이 올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수급이 가는 종목들로 쏠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종목이 2,000개가 있는데 2,7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락장에는 올라간 종목이 어떻게 돼요? 400개.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는 폭락장이 오면 한 50개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폭락장이라도 50개는 올라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극소수의 종목들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락장인데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그날 계속 끝까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시장이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제 반등을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지금이야 하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이 분산이 되겠죠. 시중에는 최근에 이제 한 6조에서 4조 정도가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들이 결국은 이 종목도 갔다 저 종목도 갔다 이렇게 수급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제 시장이 반등할 것 같으니까 싸고 좋은 종목들 얼마나 많아요.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결국은 수급이 분산되면서 종목들이 너도 나도 오르는데 끝까지 상한가 가고 이렇게 강하게 하루 종일 처음부터 장 끝날 때까지 강한 종목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이거 강한 종목 하나만 잡으면 수익이 쭉쭉 나다가 변곡점에서 딱 돌려 세우는 시점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장은 막 올라가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생겨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좀 너무 써가지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매할 종목 선정.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기업 분석을 통하거나 산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갖다 여러분들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기업 가치 평가하는 방법.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얘기를 안 드리면 그게 강의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영업이익. 쉽게 영업이익을 여러분들이 MTS나 HTS에서 재무제표를 딱 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0억. 그럼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10 해주세요. 곱하기 10. 그러면 1,000억이 되죠. 이게 100억이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1,000억이 기업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을 딱 보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와, 이거 지금 1,000억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500억이니까 엄청 싸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BR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자본을 가지고 딱 보니까 자본이 1,000억이에요. 1,000억인데 어때요?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돼요. 와, 이거 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각종 산업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은 네이버 증권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요. 거기에 리서치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 리서치를 여러분들이 눌러가지고 각 산업에 대한 보고서들 증권사들마다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트레이딩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섹터 및 종목 이런 거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나 거래대금 순서대로 쫙 놓고 보셔야 되고요. 미증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참고해야 돼. 왜? 미국에서 풍력 관련주가
100%가 올라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은 상하 한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우리나라 장이 딱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풍력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막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미증시 참고한 사람들은 풍력 관련주로 수익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또 더 드리도록 할게요. 상한가 종목, 전일 상한가 종목, 이런 것들,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딱 넣어 두시고요. 한 며칠 지켜보세요. 1, 2주 정도 지켜보세요. 이런 종목들만 계속 지켜보시면 내가 어디서 사면 될까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0177을 딱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이게 특정 일자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상한가 간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면 요 창을 딱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돈이 많이 쏠리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상위를 쫙 딱 보니까 오늘은 거래대금 뭐 한 1위부터 20위 안에 딱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빼고 워낙 큰 종목들이니까 평소에도 거래대금이 크잖아요. 그런 거 빼고 보니까 뭐 로봇 관련주들이 뭐 한 4-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3개가 있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뭐 4개가 있고, 그러면 뭐예요? 돈이 그쪽으로 다 쏠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은 이쪽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을 보고. 그러면 한번 거래대금이 그쪽으로 쫙 쏠리게 되면요, 오늘만 거기 딱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쪽 섹터들이 계속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역시 0186 창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0186을 한번 볼까요? 창 여기 보시면 상단에 우측 저 위에 상단 보이시죠? 상단에다가 0186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창이 딱 뜹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체로 놓고 스펙이나 뭐 이런 거 다 지우고 딱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바스 AI, 로보스타, 뭐 다울인베스먼트에서 쭉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돈들이 많이 쏠렸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2주 신고가, 그리고 52주 신저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신고가, 그러니까 52주면 1년이에요. 거의 1년에 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 그러니까 52주 신고가죠. 고가가 이제 이 앞에 저항을 다 돌파를 한 겁니다. 이 위에는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 사서 물린 사람, 여기 사서 물린 사람, 여기 사서 물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주가가 여기 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수익이에요. 모두가 다 수익입니다. 이미 팔았던지. 그러면 여기 지금 주가가 있는 상황에서는 요 고점에 조금 있는 매물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신고가를 간다라는 건요, 시장 이제 그 종목에 매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주가가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물론 신고가 갔다가 빠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 내에서 잘 추려보시면,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 중에서 잘 추려보시면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꼭 봐라. 이게 0161 창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52주 신고가를 매일같이 체크할 수 있으니까 매일마다 주식 공부를 할 때 상한가 간 종목들,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 이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시면서 거래대금과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이런 것들도 탁탁탁탁 추려놓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지지저항, 이동평균선의 활용, 돌파매매, 그 다음에 눌림매매, 손절기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설명드렸던, 제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상한가 간 종목이라든지 신고가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시장의 어떤 이슈와 뭐 이런 중심들을 찾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종목이 괜찮겠어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런 부분들로 매매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자, 지지저항은 뭐냐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여기가 이 고점들이 저항이고 이 저점들이 다 지지를 받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사는 거를 돌파 매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뭐 눌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지지를 다시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돌파할 때 살 수도 있고 눌릴 때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지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의 저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에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매수 타점으로 노리든지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뭐 다시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눌림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자, 이동 평균선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오유 기법이라고 수익을 말하다 해서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주가는 항상 오를 때 이런 식으로 오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른다. 그러면 이동 평균선도 후행으로 이렇게 따라 움직이겠죠. 따라 움직이는데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해보자.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뭐 다른 전략이더라도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돌파 매매, 눌림 매매는 아까 지지 저항을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뭐 물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떤 가격대 오니까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해요. 요게 이제 하나의 파동이면 이렇게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요거를 우리가 눌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눌림을 공략하는 거,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눌렸다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든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눌림 매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이런 돌파가 나올 때 매매하는 거를 돌파 매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 돌파와 눌림 이야기 드렸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매매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살 때는요, 손절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거 이렇게 횡보하는 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런 데 살 수 있잖아요. 이거 다시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여기 내려와 가지고 내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딱 했어. 예상대로 올라가 주면 수익인데 여기를 지지를 받던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그러면 손절을 할 때 이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손절을 딱 기준을 잡아놓고 매수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두서없이 이야기 드린 것 같긴 한데요. 큰 맥락에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설명절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 도너리 포트, 도너리 스탁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이런 이야기들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